즉 1차 산업혁명은 아시잖아요. 석탄, 원료를 석탄해가지고 뭘 만들죠? 전기를 만들어가 전기기관이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사람이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차 산업혁명을 기계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2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석탄 대신 뭐가 나왔어요? 석유, 전기. 그래가지고 자동화가 된 거죠. 대량 생산이 가능했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을 자동화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뭐가 나왔어요? 우리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인터넷,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 이것으로 연결해가지고 다량의 정보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정보화 혁명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뭐죠?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없으면요, 인공지능이 아무 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컴퓨터 아시죠?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뭘 잘하죠? 정보 처리, 연산 기능을 참 잘해요. 근데 뭘 못합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잘 아는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별을 못해요. 왜 못하죠? 방법이 없어요. 다리 4개, 꼬리 있고. 얘가 어떻게 구별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가지고는 사진을 수백만 장을 찍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딥러닝을 해요. 자기 학습을 해요. 그래서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 시대예요. 인공지능이 되려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빅데이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형길이 필요합니다. 조형길. 조형길이 뭐죠? 모든 사물, 모든 사람, 모든 컴퓨터, 언제나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이 조연결이 없으면 빅데이터가 안 되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조연결을 통해 가지고 서로 공유, 교답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가능한 겁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더 나은 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상상력, 창의력, 그 다음에 감성. 앞으로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분 있잖아요. 인공지능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요. 우리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고 나서 없어진 게 많죠. 뭐가 없어졌죠? MP3도 없어졌죠. 그죠? 카메라. 이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게 많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들어와도 빅데이터 해가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들어오면요. 의사들 있잖아요. 이거는 모든 병원의 데이터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오심이 없어요.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거예요. 수술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인공지능하고 경쟁하려고 하면은 꼭 키워줘야 되는 게 바로 창의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상상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감성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상상력과 창의력,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행복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 지수를 올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 자료에 의한 겁니다. 행복 지수가 올라가면은 정서지능이 올라가고 창의력이 올라간다고 발표가 한 자료가 데이터를 제가 여기 안 가져갔는데 안에 있어요. 자, 우리 행복하면 행복 호르몬이 뭐가 나오죠? 행복 호르몬 뭐가 있어요? 아시는 거 없어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옥시토신, 그죠? 이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요, 우리 감성 지수가 올라가밖에 없어요. 창의력이 올라가고 지능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이 풍부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우리 내면에는요, 무한한 잠재의식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잠재의식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그게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자꾸 부수적인 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주면요, 엄청난 힘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넘어진 아이가 자동차에 깔렸을 때 어떤 엄마가 자동차 벌쩍 뜨는 거 보셨죠? 동영상으로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무슨 힘이에요? 잠재의식의 힘, 무의식의 힘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행복지수가 높고 우리가 좋은 에너지가 호르몬이 나오면요, 우리 내부에 있는 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한한 에너지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복하게 키울 수밖에 없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웃어야 되죠. 그죠? 웃어야 되는, 웃으면 행복해지잖아요. 행복해서 우는 게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지잖아요. 우리 뇌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하고 상상하는 거하고 잘 구분이 못해요. 내가 참 똑똑한 것 같은데도 어떨 때는 참 멍청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운동선수들 무슨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운동하듯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나는데 과학적 어떤 데이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우울할 때, 기분 나쁠 때, 일부러라도 거울을 쳐다보고 웃어보세요. 그러면 행복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러면 통증도 없어지고 기분도 좋아지게 돼 있대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스마일. 제가 ICT 운동회 때 슬로건이 스마일 ICT 운동회죠. 제가 사업소장 할 때도 스마일 많이 웃어요. 스마일이 무슨 뜻이에요? 숫자가 뭐예요? 숫자 지나가도 웃고, 많은 거죠? 마주쳐도 웃고, 이런 일부러라도 웃으라. 그래서 스마일이에요. 숫자 지나가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라도 웃자. 여러분들 많이 웃으면 행복 호르몬이 자동으로 우리 몸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4차 행복과 행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S 안 볼까? S가 뭐죠? 소프트 파워. S는. 제가 옛날 사업소장 할 때는요, 강의할 때는 S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소프트 파워하고 세이프티 퍼스트, 안전제일. 사업소장 할 때는 제가 바꿨어요. S는 소프트 파워, 4차 행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것이 딱딱한 것, 강한 것을 이긴다. 이게 로다가 이야기했던 말인데 아시죠? 우리 몸에서 제일 부드러운 게 뭐죠? 혀죠. 혀, 제일 강한 거는 딱딱한 거는 이빨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혀가 부드러운 혀가 딱딱한 것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옛날에 동화도 있죠. 그 나가리 옷벗기기. 누가 이기죠? 강하게 바람 부는 것보다는 따뜻한 햇살,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나뭇잎이, 딱딱한 나뭇잎은 문의 힘에 의해서 부러지고, 부드러운 나뭇가지는 절대 안 부러집니다. 윤승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이게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적용이 돼요. 미국의 40대 기업 중에서요, 옛날에 그 하드웨어 기업이 있어요. 여주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이 GM하고 G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다 소프트웨어 업체예요. 상상력, 창의력, 아이디어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데서 어디가 있죠? 제일 유명한 게 구글,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 애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 전부 이게 뭐예요? 제품을 가지고,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이 부드러움은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너무 또각하고 강압하고 잔소리하고 키우면요,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보듬어 주고 알아주고 득담해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요, 아이들이 창의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아이의 창의력을 죽이는 거예요. 잔소리가 지금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좋은 득담을 많이 해주시고 키워주시면요, 창의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M은 뭘까요? 뭐죠 이거? 마인드 세팅. 이 뭐예요? 마인드 세팅. 우리 보증면 머릿속에 박히는 안 박혀도 이게 우리 머릿속에 아주 못된 게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무슨 개인지 아세요? 그 보증관님의 걔 두 마리는 뭐죠? 편견, 선입견, 편견. 이 못된 두 마리를 키우면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 속에서요, 이게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의 그 패러다임이에요. 우리 어떤 프레임을 보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요,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안 깨면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의식은 누가 넣어주죠? 어릴 때 부모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 마인드 세팅이 안 깨면요, 우리는 사고 이틀, 감옥이 따로 없어요. 우리 생각의 감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그 서커스 안에 코끼리를 키우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태워요. 그래서 도망 못 가게 말뚝에다가 밧줄을 끌고 발을 묶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코끼리가 심시해져가지고 어른이 됐을 때도 도망을 못 가요. 왜냐? 나가 안 된다는 어떤 그림이 갇혀버리기 때문에, 생각이 들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벼룩도 마찬가지예요. 벼룩은 자기 몸에 수십 배, 수백 배를 뛰어올라요. 근데 윌컵에다가 딱 가잖아요. 그걸 몇 번 뛰어올라다가 부딪히잖아요. 아, 이거 안 되구나 하고 컵을 딱 벗겨도 도망 안 가요. 왜? 안 된다는 걸 머릿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 내가 뭐 강의할 때도 같아. 난 못한다. 안 된다. 시도도 안 해보고 두려움 속에 무섭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틀만 바꾸면요, 뭐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바꿔야 됩니다. 이것만 바꾸면은 여러분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래요. 아까 이게 스쳐다고 하는 사람 맞죠? 그 사람 처음부터 올라갔겠어요? 못한다, 안 한다, 시도를 안 하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 아이는 뭐죠? 이미지네이션 앤드 이노베이션. 바로 상상력과 창의력입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아까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김문희 씨 넘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내 무의식 속에 어떤 사고의 틀만 깨면요, 이게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제어에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에서 일을 창조하는 거예요. 피테칠의 책이 제로투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에서 일을 만들어내는 건데, 항상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우버 있죠, 우버. 우버가 자동차 하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뭘로 장사해요, 그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죠. 어떤 아이디어죠? 아, 수요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플랫폼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서로 연결해가지고 연결만 시켜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자동차 하나도 없는데, 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나 GE보다도 기획가치가 훨씬 더 우버가 많아요. 이런 걸 키워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4차 산업혁명은 이거예요. 무에서 일을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에어비앤비가 호텔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없잖아요. 힐튼 호텔보다도 훨씬 기업 가치가 높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에 뭐 이렇게 여행을 간다든지 집이 잠깐 비어 있다든지 이거 내놓으면요, 그거 쓰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이 플랫폼을 써요, 전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들을 가지고 만들 거 없어요. 이제 안 돼요.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스타트업을 지금 엄청나게 키워주는 거예요. 미국에 그 유명 회사들은 스타트업을 대학생들이 다 스타트업 하면요, 돈을 지원해 준대요. 그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그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공무원 시험 준대요. 이게 앞으로 선진인 거예요. 안 돼요. 젊은이들은 두려움을 회피하고 이걸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게? 러닝 오르. 항상 변하는 시대잖아요.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누군지 아세요? 교회 목사님들, 신부님들. 성경책 안 변해요. 2000몇 년 동안 그대로 듣고 하나만 딱 들려놓으면요, 끝까지 하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게 우리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요. 아시겠죠? 계속 공부 안 하면 뒤처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사실뿐만 아니고 뇌의 발달, 건강하기 위해서, 젊어지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면요, 뇌가 젊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는 자세.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다 다르게 흐르는 거 아시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아시죠? 좀 이게 깊게 들어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간을 다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아파트 30층에 있는 사람하고 1층에 있는 사람하고 시간이 똑같이 흘러갈까요? 천만에. 아파트 30층에 있는 사람이 빨리 늙어요. 그 다음에 빠른 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느리게 가는 사람하고 빨리 가는 사람이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 다음에 중력이 높은 거. 아인슈타인이 내 이야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얘기. 중력이 높을수록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요. 그리고 인터스텔라에 가보면 알잖아요. 그 밀러 그 별자리 행성에 가가지고 그 밀러의 어떤 별이
별의 한 시간이 지구에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그 별자리에서 보면은 그쪽 하루가 우리의 100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루 지나는 게 우리는 10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 저기 블랙홀 옆에 있는 행성은 다 그런 거예요. 중력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블랙홀은 시간이 멈추는 자리거든요. 그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년 산다고 얘기하지만 저 딴 데서 보면요 하루밖에 안 돼요. 우리 하루살이 알죠? 하루살이 알죠? 하루살이가 친구들끼리 놀러 가다가 낮에 코끼리 바다에 발표 죽었어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초상을 쳐요. 전부 억울해요. 다 일찍 죽었다고. 멍멍 물어요. 우리가 보면 어때요? 전부 오후 되면 다 죽을 놈들이. 안 그래요? 우리는 마찬가지. 저쪽 별자리에서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하루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찰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즐겁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우고 그리고 즐겁게 살려면요 항상 움직여야 됩니다. 깊고요. 누가 저 100세 이상 되신 분이 건강의 비결을 딱 물어보니까 뭔지 아세요? 두 단어를 얘기하니까 깊고요. 계속 움직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움직이면요 시간이 늦게 가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빨리 늙어요. 아까 과학적 시간이 상승 원리예요. 그 다음에 행복 에너지,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많이 웃고 이 주파수가 올라가거든요. 진동수가 올라가면요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리고 많이 공부하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자꾸 배우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1년하고 직장생활 1년하고 시간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다르죠? 중고등학교 1년은 엄청 길잖아요. 왜냐하면 시험은 계속 공부해요. 여기는 시험은 거예요. 근데 직장생활은 다른 책박이들도 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뇌는 반복되는 거는 시간으로 아주 빨리 지나요.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뇌를 정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나의 시간을 좀 길게 잡기 위해서는 우리 영화 볼 때 재밌는 영화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2시간짜리 영화인데 재밌게 보는 사람은 그게 30분밖에 안 늦게 돼요. 10분밖에 안 늦게 돼요. 근데 재미없는 영화 보는 사람은 그 2시간이 4시간, 6시간까지 걸려요. 시간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다르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즐겁게 재밌게 살면요 시간이 느리게 가요. 내가 오래 살 수 있고 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우세요. 누가 있죠? 우리 연세대 철학가의 김영석 교수님 100세. 그분 왜 그래? 항상 강의 나가요. 항상 사람들 만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워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 중에 송혜 선생님. 항상 새로운 연기를 다니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 대본 연습하고 그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 다음 이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구슬이 승화리하고 끼어야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실천을 안 하니까 왜 실천을 못하죠?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옛날 아시던 정치인분들한테 3초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3초의 법칙. 3, 2, 1 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왜 못 일어나요? 뭔가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딱 지우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3, 2, 1 하고 그냥 실행을 해버리면 돼요. 실행을 하시면 돼요. 이 실천이 안 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그리고 왜 실천을 못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 두렵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잘 안 되게 아까 이거 무의식 속에 섞여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실행을 꼭 하시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뇌과학적에서 과학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뇌세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 머릿속에 뇌세포가 1000억 개 있어요. 1000억 개. 엄청나게 많죠. 이 뇌세포 하나하나가 컴퓨터 역할과 같은 거예요. 엄청난 우리의 컴퓨터의 용량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뇌세포가 1000억 개가 있는데 우리가 아이를 태어날 때 있잖아요. 아이들 뇌세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아이들 뇌세포도 1000억 개예요. 똑같아요. 근데 왜 차이가 나죠? 아이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아주 기본적인 본능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뭐가 차이일까요? 아까 산업혁명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빅데이터 모으기 위해서는 초연결. 연결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게 뭐죠? 시냅스입니다. 100억 개의 뉴런이 있는가 하면 이걸 연결해주는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는 거예요. 이 시냅스는 어떨 때 생기죠? 다양한 자극을 줬을 때, 경험을 많이 할 때, 반복적으로. 언제 많이 생길까요? 어릴 때. 시냅스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태어나서 36개월이
되면요 신입사가 7, 80%가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정도 가면은 신입사가 거의 다 만들어져요. 그때 끝난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우리가 뭐죠? 개원이 3살부터 8까지 간다. 이 내세포에서 나오는 신입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신입사. 지금 1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37개월이 지금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내세포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극을 많이 줘야죠. 오감을 자극해주고, 그다음에 애착을 가지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좋은 행동해주고, 그다음에 학교 가면 선생님이 어떤 거, 그다음에 어떤 환경, 교육, 습관, 이게 신입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게 잘못된 형성되면요, 나중에 못 고쳐요. 힘들어요, 바꾸기가. 이거는 우리 뇌에 길을 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 길 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길을 한 번 내면요, 우리 그 길로 계속 가잖아요. 안 가요. 다른 길 못 가죠. 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요? 힘들어서요, 한번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릴 때 잘못 키워놨고, 중고등학교 때 학원 막 보내고, 너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부모가. 어릴 때 부모는 내신 것들을 키운다고 그러지만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아이들한테 집어넣는지 아세요? 안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떤 말 제일 많이 해요? 중재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야, 이 새끼야, 그것도 못하냐? 이거 나가 죽으라. 뭐, 온갖 소리 다 하잖아요. 뭐, 화가 나면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소리 하고, 특히 아빠의 존재를 씌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남편 복이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지.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마에 욕버리지, 맨날.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이 넘어가야 되는데, 야, 이 새끼야, 내가 몇 번만 대화를 듣겠니? 너 그밖에 못해? 지난 판단을 넘어가야 돼요. 새로운 걸 가지고 지대는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해야 돼? 이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예 실수를 그때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걸 만들어줘서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되면 가시치기가 일어나요. 이제 필요 없는 짠을 해봤는데 바둑이가 그때는 이제 사춘기가 일어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있으면은 잘 들으셔가지고 제대로 어떤 실습을 만든다 생각하고 키우시면요 제대로 돼요. 어떻게 신입사를 어떻게 키울까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신입사를 닦기 위해서는 딱 5가지예요. 첫째가 독서, 두 번째가 운동, 그 다음에 여행, 그 다음에 음악, 놀이. 이 5가지를 적절하게 배우려서 잘 해주면요, 이 신입사는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독서가 왜 중요한 걸까요? 자,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예요. 자, 유명한 사람 치고 독서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유명한 사람 치고는 독서를 거의 다 했을 거예요. 거의 90% 이상. 예를 들어가지고 스티븐 스필버그,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다 나와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영화를 만드는 어떤 상상력은 독서에 의해서 나온다. 스티븐 잡스는 아이폰 만들 때 아이폰에 맞는 나의 어떤 상상력은 바로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결합했다. 책을 많이 결합을 해서 서로 다른 데서 접목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한 가지 책만 보는 게 아니고 인문서적하고 자연과학서적을 서로 접목을 하니까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죠?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은 결국은 학교에서 나오지만 부모가 독서인으로서 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는 도서관 가가지고 도서관을 그 책을 다 읽었잖아요. 워런 버핏은 뭐예요? 책과 신문 속에 뭐가 있다고 해서 누가 다 있다고 했어요. 책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아이들한테 머리를 안 쳐놔놓고 책 읽어주는 게 책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어떤 정서의 어떤 교류하는 거 있잖아요. 정서를 아이한테 함양시켜주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 키울 때 그랬어요. 항상 힘들더라도 자기 전에 30분에는 꼭 책을 읽어줬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집에서 갖다 주는 게 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왜 상상력이 독서가 뛰어나는지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황선원의 소나기 아시죠? 이거 실험을 했던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두 부류를, A 부류, B 부류. 이쪽 부류의 학생들한테는 소나기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고 여기는 책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떤 한 장면을 가지고 상상을 그림을 그리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아세요? 영화를 보여주면 그림이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없죠.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근데 책을 읽어준 아이들은 똑같은 그게 없어. 전부 자기 상상의 청년을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독서의 차이죠. 제가 아이 키울 때도요, 그 책 같은 거 있잖아요. 해리포터라든지 반지의 제왕 같은 거. 항상 먼저 책을 먼저 읽어줘요. 그 다음에 영화는 책 읽고 나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면 다양한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여주면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느끼는데 영화를 먼저 보여주고 책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책 속에 그 영화의 장면을 삽입시켜버려가지고 상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책 대신 영화를 보여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뇌를 차리게 해보잖아요. 발달이 전혀 없어요. 정규부터 해가지고 영화 보여주는 애들하고 책 읽는 애하고 내 촬영을 해봤잖아요. 근데 안 가져왔는데 영화 보여주는 애들은요 변화가 거의 없는데 책을 보는 애들은 여기 빨간색이 막 나타나요. 움직이는 게 정규부터 해가지고 그게 책이 중요하거든요. 책 많이 안 읽으시죠? 책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특히 우리가 안 읽더라도 아이들한테 읽어주세요. 내가 안 읽더라도 일부러 아이들한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도 책 안 좋아했어요, 옛날에. 근데 아이 태어나서부터 일부러 저도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책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거실의 책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거실의 TV를 없애버렸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그래서 뭐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거실을 도서관처럼 이렇게 테이블 큰 걸 거기 앉아가지고 끄집어내서 책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이가 끄집어서 일어나가지고 아빠가 책 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책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엄마는 좀 드라마도 봐야 되잖아요. 저 구석방에 TV 좀 하나 놔놓고 엄마 보라 그러고 같이 책을 보면 불이 확실히 맞아. TV 보면 어떻게 하죠? 거실에 앉아가지고 전부 벽만 쳐다봐요. 근데 책을 보면 이렇게 맞아 안 돼요. 대화를 할 수 있고. 근데 독서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독서를 하고 나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질문, 토론. 유태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하버르타, 유태인 공부법이에요. 유태인 엄마는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는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러죠? 유태인은 뭐라 그러죠? 질문 많이 해요. 학교 갔다 오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오늘 뭐 배웠니? 유태인 부모들은 오늘 질문 뭐니? 이 질문은 우리의 어떤 시냅스를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확 던뜨려주는 거예요.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질문에 대한 상황 할 가치가 없다고. 항상 그 도서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도서관하고 유태인 도서관 한번 보세요. 유태인 도서관은 어때요? 항상 마주보고 있어요. 서로 책을 읽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떠들어야 돼. 도서관은 저렇게. 우리나라는 보세요. 차이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던져보세요. 왜 그럴까? 왜?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게 100% 당연한 게 없어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천동설이잖아요. 지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태양이 중심이 도는 거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갈릴레하고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동설이다. 지구가 돈다. 그래가지고 막 감옥에도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진리였는데 바뀌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동설이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일미대 법칙이 나와가지고 뉴턴이 만들었죠. 그것도 지금 틀렸다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 나와가지고 상대성분리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로 틀렸어요. 뭐가 나왔죠? 양자역학이 나왔어요. 갈수록 자꾸 우리가 믿는 게 이 양자역학도 나중에 또 틀리게 되겠죠. 우리가 믿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변한다는 거죠. 단지 시시고 우리 현실에서 타당성 있게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있을 뿐이. 네. 독서는 뭐죠? 독서는 머리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발로 뛰는 독서죠. 내 몸으로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독서를 하고 나서 독서에서 얻었던 지식을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다양한 여행, 물론 멀리가 필요도 없어요. 주변에 있는 과학관, 영화관, 체험관, 그 다음에 역사과학, 역사 체험관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때려다니고, 주말마다 때려다니고 하면은 이게 넓혀질 수가 없어요. 시냅스가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애들 진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제일 많이 간 게 과학체험관, 그 다음에 음악회, 그 다음에 청문대, 그 다음에 캠핑. 저 캠핑 안 좋아해요. 캠핑 좋아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같이 가요. 따라가요. 애들이랑 같이. 그리고 저 직선까지 또 애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 머리의 어떤 정서 함량이라든지 이런 걸 여기에서는 독서고 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면 어떻게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활성화돼요. 점점적이 활성화되고 뇌피질이 활성화되면서 호르몬이 나와요. 세로토닌도 나오고 엔도르핀이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아까 시냅스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데려나갔어요. 제가 아이 어릴 때 사택도 많이 다녔지만 제일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무조건 1층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마음껏 뛰어놀게 하기 위해서 1층에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다 했어요. 어디 갔더라도. 그 다음에 몸만 열면은 공원이 우리 집 정원에 아침에 나가서 운동 시키는 거예요. 같이 공도 차고 일부러 1층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밑에 집 뛸까봐 뛰지 마라 그러고 있잖아요. 애들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는 거예요. 마음껏 하고 싶은데 이거 내를 발달시켜줘야 되는데 못하고 엇가기 때문에 1층이 좋은 거예요. 어릴 때는 1층에서 키워야 돼요. 마음껏 뛰게 만들어줘요. 그럼 내가 발달할 수 있어요. 여행도 많이 뛰고, 그죠? 그 다음 뭐죠? 아까 나온 거? 놀이. 시냅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 공부하고 하다 보면 시냅스가 한 400분간을 반복을 해야 생기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요,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10번에서 20번만 하면 시냅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놀이가 좋은 거예요. 애하고 같이, 아빠랑 같이 역할놀이를 책을 읽고 역할놀이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냅스가 금방금방 빨리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책을 읽고 나서 책 속의 내용을 가지고 역할놀이를 자기 전에 네가 아인슈타인 세종대왕 되면 나는 정영실이 된다. 예사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막 예사를 한번 바꿔보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잠을 안 자려고 그래요. 잠잘 때는 이제 거꾸로 이제 로켓을 해가지고 발사 100번부터 거꾸로 내려오면 자고 돼요. 썼다 시작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역할들을 자꾸 하면은 재밌어요. 음악은요, 이게 청각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뇌피질을 진짜 어떤 많이 향상시키고, 클래식 음악 많이 틀어주는 거죠. 저 어릴 때 애가 일어나자마자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주고 같이 앉고 같이 그 음악에 맞춰서 6분도 추고 그랬어요. 별짓 다 했어요. 아까 음악 있잖아요. 제가 모르던 동요를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고 또 다 달리 외워가지고 동요도 불러주고, 제일 중요한 건 음악가가 불러주는 동요가 제일 중요해요. 제 늦둥이 났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노래도 모르는 노래를 일부러 찾아가지고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일부러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주말 되면 그냥 무조건 밖에 때는 나와요. 엄마는 주말 좀 쉬라 그래요. 왜냐하면 힘들었잖아요. 그럼 주말 동안만큼은 엄마는 집에서 나가 쉬라 그러고 애들이 무조건 나와요. 어떨 때는 버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버스 타고 정점까지 왔다 갔다 해요. 아무것도 둘이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면 그게 제일 기억이 나는데 버스 타고 정점 갔다고. 이 5가지만 잘 이렇게 외워시키면요, 내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5가지를, 이게 한 가지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성파구청에서 31 올림픽공원에서 그 해돋이 행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잖아요. 근데 해가 좀 늦게 떠가지고 사이다가 누가 떡담을 할 사람이 했는데 7살짜리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떡담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부총장님, 그리고 송파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더 큰 나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저희 나라는 더욱 경제가 발전할 것이며 민족의 강국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까 이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나와가지고 준비된 상황을 즉흥적으로 나와가지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죠? 이거가 좀 특히 사교성이 들을 때 발표를 나갈 수 없다는 것 자체는 이게 뭐라 그럴까 용기도 있고 사교성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삼성 대장님 이건희 맞아요? 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 탁재훈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입니다. 네? 제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 했던 이야기를 쭉 그 체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 제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그 지방에 발령받아가지고 나온상에 엄마랑 같이 갔는데 저 동영상도 없었는데 선파구 쪽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제가 쭉 했잖아요. 아까 어릴 때 책도 많이 읽고 많이 놀아도 지금 미국 가 있습니다. 저쪽이 없어요. 하여튼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이는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내들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가지고 위에서 백지 상태에서 어떻게 입력을 부모가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시내들을 잘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아이한테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한마디가 아이의 시내들을 만들어가지고 성격을 만들고 운명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항상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은 손주 키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더 신경 쓰셔가지고 아이한테 한마디에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의 장애를 키워줄 것인지. 그죠? 우리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키운다고 그러지만 내 머리의 생각대로 아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나랑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나랑 다르게 키우겠다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어야지 아이가 바뀌게 되는데. 그럼 이제 지금 뭐 아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육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시냅스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뇌는 가소성인데요. 이게 발표가 나왔어요. 우리 심리의 시냅스가 바뀐대요. 우리도 충분히. 어떻게 바뀌죠? 반복이에요. 반복함으로써, 학원함으로써. 내 잠재식 속에 무의식을 바꿈으로써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시냅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결국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의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의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칼융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의식을 의식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걸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의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냥 무의식을 보면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점보러 갈 때 점쟁이들이 과거 잘 알아요. 근데 미래도 점치잖아요. 근데 미래도 맞출 때도 있고 안 맞출 때도 있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 담배 피우는 사람들 딱 보면 알죠? 냄새도 다 흔적도 있어요. 당신 과거에 담배 피웠죠? 맞춰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도 담배를 피울 것이다. 그대로 가면 가는 거, 아까 유면 그대로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우민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바꾸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양자역학에서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양자역학 뭔가 아시죠? 아까 뭐 아인슈타인, 뉴턴 쭉 나오잖아요. 과학은 두 부류가 있어요. 거시적 세계를 다루는 과학이 있고 미시적 세계를 다루는 과학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 즉 우주, 쫙큰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미시적 세계를 다루는 게 양자역학. 이게 두 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상충되는 거예요. 이걸 서로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아인슈타인도 이걸 한몫시키려고 하다가 못하고 죽었어요. 통일장애 문제라고 그러는데 거시세계하고 미시세계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맞출까? 안 맞기 때문에. 뭐가 안 맞아요? 미시세계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니까 도저히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있는데 어떻게 미시세계는 이렇게 될까? 제일 중요한 게 양자 준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몸을 쪼개고 쪼개면 뭐죠? 마지막에 남는 게 원자잖아요. 우리 원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빅뱅 이렇게 가지고 빅뱅이 작은 점에서 빅뱅이 나와가지고 원자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원자들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무생물도 되고 다 지구도 되고 행성도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원자들이 결합체예요. 우리가 CHON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없어요. 우리 몸 구성이. 쪼개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미시적으로 들어가니까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것도 무슨 해보니까 원자의 주위로 전자가 들어있다. 아시죠 이거?
사무실 분들도 아실 거예요. 원자의 주위를 전자가 들고 있다. 이게 뭐냐? 눈에 안 보이죠? 흔적으로 가서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내가 이제 키웠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이제 원자 100이에요. 그럼 전자가 어디서 돌고 있을까요? 어디서 돌고 있을까요? 여기서 한 20km, 30km 떨어진 데에서 전자가 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자를 키워가지고. 근데 원자하고 전자 사이에 어떻게 되죠?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대요. 텅 비어 있대요. 그 미시생 세계에서는 우리가 우리 몸도 원자로 되고 이것도 원자로 되고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99.99%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2600년 전에 시달았다. 식적시공이라고 모든 눈에 보이는 거는 공이다. 텅 비어 있다. 벌써 그 사람은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양자역학에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더 우스운 거는요. 양자 중첩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 중첩이 뭔지 아세요? 양자라는 거는요. 이 에너지를 가진 입자인데 파동 있죠. 물결, 그 다음에 입자, 날개니 이게 지금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두 개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파동하고 에너지하고 입자가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딱 인식하는 순간에 입자로 바뀐대요. 이게 양자 중첩이에요. 우리 컴퓨터는 1령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에서 1령이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양자 컴퓨터도 나오죠. 이거 암호를 풀어내 딱 풀려야죠. 옛날 급식하면 하나하나 찾아가는데 얘들 동시에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양자역학에서. 우리 지금 스마트폰, 컴퓨터 다 양자역학 이론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에너지, 파동하고 입자하고 같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에 이중섭 이시름이 나와요. 이게 과학자들 시름이 나온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물질로 바뀌는, 에너지가 물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말했죠. 자, 저 달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달이라고 보는 순간에는 달이 없냐? 미쳐서 파이만이 하고 둘이서 경쟁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양자 중첩이라는 건 아까 이중수리 시점에서 나온 거예요. 보이는 순간에만 존재하고 안 보일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로 있다가 물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선택하는 순간에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그 다음에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죠. 모든 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에너지 장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빛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한 거예요. 양자를 두 개 나눠가지고 여기 하나 놔두고 저기 미국이나 아니면 저 멀리 러시아 쪽에 걷는데 여기에 입자에 변화를 주니까 거기도 똑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얽힘 있다는 양자 얽힘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그 다음에 양자 도약이에요. 양자가 갑자기 여기 있다 갑자기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이제 이론적으로 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카테고리 미스테이크가 우리가 차원이 다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3차원의 공간을 살고 있잖아요. 2차원적인 사람들이 3차원을 이해를 못해요. 2차원은 평면밖에 없어요. 평면. 근데 위에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시공허 공간 속에 살고 있는데 저 5차원적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두 개 중첩되어 있는데 보는 순간에 물질로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걸 증명으로 나오니까 어떡하죠? 이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쳐서 파이만이 그러잖아요.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그러고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우리 시대가 지나면 뭔가 나오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론적으로 좀 만들어가 쓰고 있는데 이제 귀신이 폭발물처럼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항상 확률적으로만 전달해요. 도락적인 원리여가지고 이런 거 복잡한 확률적으로 전달하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어요. 신은 주사위 논리를 하지 않는다. 자꾸 확률적으로 전달. 미래는 거시 세계에서는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데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항상 확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고 내가 딱 순간에 선택하는 순간에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희한하죠.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생각 말고 모든 게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텅 빈 공간 속에는요. 텅 빈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뭐가 있어요? 빛 에너지가 있고 생명 에너지가 있고 사랑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텅 빈 공간에 텅 빈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뭔가가 우리가 생각 못하는 에너지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예수도 그렇고 그 선지자들도 예수 교회다니는 마찬가지고 습관도 마찬가지고 빛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빛 안에서 그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주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무대학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일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다 아니에요. 자, 우리 뭐 볼까요? 이 빛이에요. 자, 감마선 S선 쭉 하고 우리가 보는 거는 조그만 가시는 흙만 보는 거예요. 이 전체의 빛 중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10%도 안 돼요. 보잖아요. 맞잖아요. 저 부분만 보는 거예요. 가시는 선. 빨주노초 하나 거. 나머지 저 이쪽 큰 부분은 못 보여요. 못 봐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일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근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왼쪽으로 가요. 감마선 쪽으로. 주파수가 낮을수록 이렇게 가요. 자, 가시광선 중에서도 빨주노초 파란거 중에서 에너지가 높고 주파수가 높은 게 어디에 보라색 쪽이에요. 낮은 거는 빨간색 쪽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좋은 거예요. 좋은 에너지, 행복 에너지, 감사, 긍정 이러면 주파수가 정등수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 쪽을 자꾸 좋아하시면 돼요. 빨간색 쪽 안 좋아해요. 이거. 주파수가 아주 낮은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으면 어때요? 자외선은 어떻게 되죠? 우리 살갗을 침투하죠.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받았잖아요. 그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돼요.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엑소선은 어떻게 되죠? 몸안을 침투해요. 우리 뼈까지 들어가요. 뼈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마선은 어떻게 되죠? 우리 뼈까지 다 들어가요. 주파수가 높으면요. 전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시광선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오감으로 보는 육안으로는 가시광선만 보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시광선이 아니고 저 감마선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다 통과되는 거예요. 벽도 통과되는 거예요. 이 차원이 나는 거예요. 갈수록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죠? 가시광선만 보기 때문에 3차원 정도만 보기 때문에 요 정도만 보고 있는 거지 보는 게 다가 뭐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 눈을 뜨면요 그렇게 보인다고 저도 안 보여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생각만 차원만 조금만 바꾸시면요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오감으로 따지면 동물보다 못해요. 타조 있잖아요. 타조는 시력이 25대에 25. 저 20km, 30km까지 보인대요. 그 물고기는 뭘 볼 줄 아는데 물고기는 자외선을 보는 거예요. 뱀은 적외선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다르잖아. 그 다음에 지진 같은 게 일어날 때 누가 더 빨리 갈까요? 동물들이 더 빨리 가요. 도망가요. 우리가 모르는 걸 그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감으로 보는 거는 아주 제한, 우리 입체적으로는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동물보다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잖아요. 뭔가 더 높은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자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심청전 아시죠? 심청이가 인간의 물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신봉사 눈을 뜨게 하는 게 이게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한다는 뜻이 심청전이에요. 인당수는 바로 지혜의 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게 아까 원자로 되어 있는데 전부 진동하는 파동 주파수예요. 우리 몸 때문에 있었잖아요. 진동하는 파동 주파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안 보인다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뭐가 우리가 이게 지금 진동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인공을 맞이한 조미가 끝났습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순식간에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있다. 컵속의 물이 심하게 요동치더니 유리컵은 한 번에 형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 주파수를 동조를 시키니까 주파수가 동조되면은 전극이 돼서 깨지고 있어요. 유리컵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진동하고 있고 마이크도 진동하고 있는데 우리 눈은 아까 가시광선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진동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보인다는 거죠. 이게 자꾸 어떤 자기 개발사들 어떤 책 보면
진동수를 높이면은 긍정의 기운으로 자꾸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자꾸 화를 내고 분노가 짜증내면요, 이 진동수를 끄트리는 거고,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은 이 진동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내 에너지가 올라가면요, 거기에 맞는 에너지가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무의식적인 부정적인 게 너무 많으니까 자꾸 지금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은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주파수를 올리면요, 에너지가 다른 그림이 모양이 바뀐다는 것도 한번 보시죠. 의세가 과학자였던 한스 제이커스. 그는 우주 만물의 기본을 소리부터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스 제이가 시도했던 실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비디오는 과연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꼬리가 나온 모래에 전달된 소리. 그 소리는 주파수에 따라 모래의 형상을 다양하게 표현하죠. 주파수에 따라 분야하게 달라지는 형상을 목격한 한스테인은 세상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만듭니다. 소리, 그러니까 주파수가 형태를 규정한다는 것. 과연 우리도 실험을 통해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한스테인의 실험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동제를 포착한 얇은 철판 위에 소금을 뿌리고 각 주파수 내의 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소금알 인지는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마치 갈 길을 알고 있다는 듯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실험입니다. 이 사실은 의학계에도 결코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특정한 파장을 가지고 있고 그 파장이 힌트자가 가지고 있고 그 힌트자는 우리가 보는 생각하는지 이렇게 그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셰프의 지금 주파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방법 보이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실험했던 거 다 아시는 분이 그런 거 이게 제가 사내방송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아들하고 저하고 실험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파동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건지 하나의 긍정이 부정이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긍정이한테는 좋은 이야기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계속 이야기했고 여기는 바보 멍청이 많이 짜증나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니까 이게 진짜 찍은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찍은 거예요.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 말하는 게 우리 식구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 물질에도 다 영향을 주고 특히 그 화분 키울 때 보면요, 꽃 키울 때 보면 진짜 느낄 거예요. 그 좋은 내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키우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그죠? 표가 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일양치사장 시절에 일양치사에서 직원들한테 실험을 했어요, 직접. 이렇게 해봤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식당에다가 고구마를 키우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사업소에 강의 따르니까 컴퓨터실에서 했고 무슨 공부에서도 지금 했던 걸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영향을 우리 몸의 셰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가족들한테부터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가 내 가족의 셰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짜증내는 말 한마디, 묵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바로 셰프의 직접적으로 아까 그 의사들 보여줬잖아요. 셰프가 영향을 하는 거. 그 스트레스가 결국 암을 일으키는 큰 원인 아니에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초파수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신기하죠? 직접 실험했던 거예요. 눈에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부분에도 주가수가 들어가면요, 주가수가 이 물질에도 영향을 주고 물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 몸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제발. 이 우리 몸에 실제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건 요번에 제가 새로 하나 봤는데 우리가 요 욱하는 거 있잖아요. 분노. 하얀 거, 이게 우리 몸에 분비민에 나와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화를 낼 때, 분노를 할 때, 이게 분비민을 빼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받는가 보시죠. 아니야, 나를 알렸으면 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는 이건 저항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 저 늪에 빠지면요, 자꾸 혀나를 더 깊이 빠지듯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쳐다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흙탕물 있잖아요. 흙탕물을 막 찍으면 계속 흙탕물이 되잖아요. 놔두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아요. 결국 가라앉게 되는데 우리가 더 거기에다가 듣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자꾸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도 올라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바라보면 돼요. 그 우리 생각하는 걸 자꾸 내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내라고 생각하죠? 우리 무의식사가 올라오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도 그냥 하나씩 하나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심장 뛰는 게 내가 뛰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뛰잖아요. 소화시키는데 내가 시켜요. 저절로 소화가 뛰어나잖아요. 근데 왜 생각은 내라고 생각해요? 생각도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 몸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럼 쳐다보면 사라지게 되거든요. 가만히.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집착하고 욕심 부리고 막 흥분하고 하다 보니까 경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시면 돼요. 영어로 있잖아요. I think 하잖아요. I think가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죠? I watch it think라고 하는데 나는 그 생각하는 걸 바라보는 사람이 나예요. 생각을 자꾸 변해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다면 결국 사라지게 돼요. 자꾸 그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생각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올라오는 거. 힘들다, 안 된다, 못하겠다. 이게 왜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올라온다고 해요. 그 어떻게 해요? 알아채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의식에서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채가지고 흘러보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정화되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 싸우면요, 이게 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 에너지 주지 마세요. 부정적인, 긍정이하고 부정이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네? 누가 이길까요? 답은요, 내가 무기를 주는 사람이 무기를 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무기를 안 주면 돼요. 부정적인 건데 자꾸 무기를 주니까 걔가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세요. 지가 사라지게끔, 지가 지푸레 걷기 가지고 나가게끔 놔두면 우리 거기다 자꾸 에너지를 주죽하니까 쳐다보세요. 아, 이것도 하나의
일어나는 거구나. 그냥 안 좋은 생각이 흘러가 있고. 무의식이 속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아까 어릴 때 우리가 받았던 어떤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좀 편하게, 그냥 아무리 어려움이라도 그냥 얘가 이겨낼 수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뭐죠? 우리가 어려울 때, 시대가 역경이 닥쳤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마음의 근력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기듯이 마음도 근력이 생깁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냅스에서 반복해가지고 넣으면 시냅스가 만들어지면 이게 마음의 근력이 생겨가지고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가다가 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디딤돌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의 차이예요. 똑같은 돌이라도요, 그걸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은 더 위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좌절하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닥쳤을 때 그걸 하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회복탄력성입니다. 이건 이제 비유를 많이 드는데, 그 공 있잖아요. 바람이 가득 든 공을 많이 비유해요. 자, 바람이 많이 든 공은 어떻게 해요? 땅에 치면은 더 위로 올라가죠. 근데 바람이 빠진 공은 치면은 안 올라가요. 회복 탄력성이 바람에 든 공이 바로 마음의 권력이에요. 그 어릴 때 자존감, 아까 집에서 제대로 잘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의 권력이 큰 거죠. 근데 힘든 사람들은요, 이런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좌절하고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바람 빠진 공도 아니에요. 어떤 공이에요? 유리공이에요. 치면 깨져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닥쳤을 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살해버려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이겨내는데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마음의 권력을 키워나요. 딱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을 좀 조절하고, 생각은 뭐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생각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통제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 태도, 거기에 관점,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요것만 바꾸면 돼요. 그게 자꾸 바깥을 외부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게 돼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꾸 우리는 외부 환경을 타다고, 남을 타다고 외부 환경 타다니까 안 바뀌어요. 외부 환경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만 바꾸면 돼요. 외부 환경은 자연현상하고 똑같아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그거 내가 어떻게 해요? 방법 없어요. 그럼 우리가 비 오는 날은 우산 쓰면 되고, 비 맞으면 되든지.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만 바꾸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외부 환경을 타다니까 삶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자, 통제할 수 없는 건 그냥 놔둬요. 내가 어떻게 통제해요? 내 마음을 바꾸면 돼요. 거기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 태도, 요것만 바꾸면 삶이 편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은 항상 동면이 아닌 공리처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죠? 빛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뒤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돌리면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을 향해서 고기를 돌리면 되는데 우리는 고기 숙이고서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돌려서 빛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아, 빛이 있구나. 그죠? 불행의 이구리 뒤에는 항상 행복이 따라와요. 신은 한쪽 문을 닫아놓으면 반드시 한쪽 문을 열어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보는 눈만 바꾸면 돼요. 관점만 바꾸면 돼요. 이쪽만 조금만 틀어주면 돼요.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자꾸 부정적이면 다친 것만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열린 문을 찾아가서 보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안 찾아요. 못해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열어놓고 있는 문이 있는데 바꿔요. 삶의 관점만 바꾸면 세상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자꾸 옛날에 지도자들이나 자기 개발자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누가 있을까요? 안데르센 아시죠? 안데르센이 진짜 못생겼대요. 어릴 때. 진짜 못생겼고, 그리고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 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역경인지 어떻게 보면, 근데 안데르센은 어떻게 생각했죠? 내가 너무 얼굴이 못생겼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뭘 썼어요? 뭐 썼어요?
내가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나는 성냥팔이 손해를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나의 못생긴 것과 나의 어떤 가난한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었다. 관점만 바꾸면 돼요. 조금만.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또 누가 있어요? 제게 원리. 이 사람 28살, 29살 때 그 포르투갈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포르투갈로 넘어갔는데 영국 인사인데 그것이 이혼을 하고 어린 아이 5살짜리인가 4살짜리 하나를 데리고 영국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그 영세민들 주는 그 돈을 받고 분명히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대 나 자선했을 때 노숙자 때고는 많이 본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 희망이 있어요. 나에게 그래도 가식이 3개가 있다. 뭐예요? 그 나이는 다르게 하나. 그리고 사랑스러운 나의 딸. 그 다음에 나의 아이디어, 생각. 이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5살짜리 아이가 책을 읽으라고 하면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책을 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활이 너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한상의 마법, 판타지 소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게 해리포터예요. 읽힌가 보더니 하나님 축복을 만든 거예요. 한자만 바꾸는 거예요. 조금만 바꾸고 나가면은 우리는 이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림의 뿌리는 항상 동전이 양처럼 다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고요. 야, 아까 진동수 파수가 제일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거예요. 아까 우리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사랑밖에 없어요. 자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그럼 그게 정화되고 그게 반복하면은 시험수가 만들어지고 너가 무의식에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뀌지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근데 사랑이 뭔지 알아야 돼요. 뭐가 뭐죠? 이게 사랑입니다. 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자라온 교육, 환경, 습관, 부모님의 어떤 넣어준 무의식이 들어가 있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걸 볼 수가 없어요. 한 가지를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속에 있는 거 보는 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의 색안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얀색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까만색, 파란색, 노란색 각각의 색깔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걸 보여주더라도 이 사람은 빨간색으로 보고 이 사람은 파란색으로 보고 이 사람은 노란색으로 보고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 빛이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달라요. 지금 우리 왜 진보고서 사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그걸 받고 자기 보는 눈은 그밖에 안 보고 딴 게 안 보여요. 그것만 보기 때문에 다른 걸 안 보기 때문에 제 눈에는 그것만 봐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그래서 종교하고 정치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보고 다른 사람은 눈이 안 보거든요. 그게 무의식에 그렇게 확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그게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국가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 엄마 아빠의 어떤 그 유전자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모든 걸 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릅니다.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안 그러니까 서로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 다르기 때문에. 왜 저렇게 생각할까? 난 안 그러는데. 결혼해가지고 취업되는 것부터 막 싸우잖아요. 처음에 싸우잖아요. 왜 저 취업을 뒤에서부터 안 싸고 중앙에서 중앙부터 싸고 습관이 그렇게 되게 있는데 어떡합니까?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오해를 할 때는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 입장,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이해를 하고 3번만 더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해를 할 때는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 입장에서만 3번만 더 생각하면 이해를 하고 그들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나랑 왜 똑같다고 자꾸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 나를 그냥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그럼 나를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이해가 뭐예요? 영어로 understand예요. stand, under. 입장을 눈높이를 맞춰서 보면 돼요. 그 사람 눈높이에서 맞춰. 아이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육할 때도 understand, stand 아래 눈높이를 맞춰서 보면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뭐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하면 공감이 되고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고 공감하고 연민하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연민의 마음을 느끼는 건지. 제게일지 아시죠? 40대에 미국의 지위를 세계적인 기업을 성장시킨 회장으로 올라온 사람, 제게일지. 이 사람이 어릴 때 말 더듬이었어요.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말을 했어요. 아이가 말을 더듬는다. 엄마 왜 제가 말을 더듬어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말을 더듬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야, 이말 좀 똑바로 하지. 좀 얘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나? 이 야단치는 게 아니고 제게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랬다. 너희의 혀가 머리를 못 따라가서 그래. 너가 머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혀가 머리를 못 따라가서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고 자존감이 올라가서 내가 너무 똑똑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저절로 말이 또 야하지만 않는 거예요. 좋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연민이 배려해주고 성공해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하면은 그게 자존감이 되게 돼요. 이 누구예요? 에디슨 누구를 다 알아야 돼요. 그지? 전구 만들고 발명도 보죠. 근데 뒷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루는 에디슨이 학교 갔다 왔는데 통지문을 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딱 보니까 엄마의 눈시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에디슨 한참 하고 야, 학교 선생님이 필요한 거 읽어줄게 들어라. 자, 그래서 엄마가 읽어줬어요. 뭐라고 읽어줬을 것 같아요? 당신의 아이는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당신의 아이를 도저히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직접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에디슨한테 읽어줬어요. 엄마가. 그 에디슨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책으로 독서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디슨이 성공을 하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편지를 본 거예요. 그 편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아세요? 당신의 아이는 정상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당신이 다른 아이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가르칠 수 없으니 집에서 알아서 키우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잘했겠죠. 그걸 보고 에디슨은 눈물을 뿜뿜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엄마의 믿음이, 엄마의 칭찬이, 엄마의 격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이 키울 때 아이가 실수했다고 해서 야단칠 게 아니에요. 아이를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연민을 느껴주고, 배려해주고. 이 충분해요. 아까 사람이 에너지가 제일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행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목적, 삶의 목적은 행복 아닙니까? 행복이 좀 있어요? 우리 행복을 자꾸 찾잖아요. 행복 어디 있어요? 옛날에 동화에 행복 파란색 찾는 거 아시죠? 행복거의 파란색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별거 없어가지고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행복의 파란색. 우리는 행복을 자꾸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은 뭔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행복 없는 거예요. 우리 클로버 아시죠? 행복하고 행운의 차이예요. 네이클로버는 행운이고 쉐이클로버가 행복이에요.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쉐이클로버를 짓밟고 다니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 행복인데. 행복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상심이에요. 졸릴 때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내 좋아하는 일 하고. 여러분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게 행복이지, 특별한 사람만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평상심이 행복이에요.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행복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뭐예요? 건강한 사람. 병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행복도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되게 편안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행복인데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네이클로버 찾아다니고 행운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쉐이클로버예요.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가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을 떼보세요. 여기 행복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행복이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래서 노 빼어 그랬잖아요. 너야 아니죠? 어디 있어요? 꼼꼼히 볼게요. 어디 있어요? 나오기. 지금 여기 우리 발 밑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자꾸 뭔가를 자꾸 찾아다니니까 없는 거예요. 쉐이클로버예요. 뭐 거창하게 행복에서 이거는 성경에도 불교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고 또 탕자 이야기 아시죠? 집 나간 아들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고 불교에도 나오고 결국은 내 안에 다 있는데 집을 나가가지고 해명은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행복이 다 있는데 뭔가 행복이 있나 싶어가지고 뭔가
집착하고 이거 내려놓으면 돼요. 집착 내려놓으면 돼요. 욕심 내려놓으면 다 행복이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쉽죠? 이런 거 내려놓으면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네? 그게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는 생각이 뭐예요? 지금 현재 벗어난 이유는 뭐예요? 생각이 과거나 미래를 데려가는 거예요. 과거는 뭐예요?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거잖아요. 지나갔어요. 과거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현지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막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없어요. 과거. 근데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후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없는데 끝이 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게 끝이 올라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기대해서 없는 걸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 지금 현재밖에 없어요. 경험하는 거.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내일이 뭐예요? 아, 아들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란다. 아들이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요. 아빠, 내일이다, 내일. 내일 맞아요? 아니잖아요. 오늘이다. 내일은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버리는 게 선물이잖아요. 항상 지금이 선물인데 우리는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미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쓰는 사람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자체를 즐기면서 사는 게 행복인데 미래에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자꾸 미래의 행복을 두고 오늘 자꾸 힘들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그러면 끝이 우리 생각해보세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해요? 야, 대학 가면 좋아지겠지. 대학 가면 뭐예요? 취업하면 좋아지겠지. 취업하면 결혼하면 더 좋아지겠지. 그들을 위해서 좀 참자. 결혼하면 아이고 좋은 대학 가면 아니면 뭐 퇴직해가지고 그 마지막은 죽으네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끝까지 계속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그게 행복이에요. 지금 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 그 기도 자체가 현재를 계획을 나타내는 걸 내가 인정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빨리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기도를 끌어당기면 주파수가 안 와요. 내가 현재 계획을 나타내는 아까 같은 주파수가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 기도를 해요. 이미지를 쓰려고 내가 미래에 이루어진 것을 실제 상상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 그럼 좋은 에너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결핍이 아니고 풍류를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 기도를 해라는 거는 주파수의 파도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부자되게 해주세요. 우마하게 해주세요. 그럼 현재 내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 에너지의 파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짜증내고 불만하는 사람은요, 그 에너지가 계속 그 사람한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좋은 사람 주위에 자꾸 모이면요, 내가 그 에너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있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많이 만드세요. 에너지 기분이 모든 가족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막상 지금 현재 감사하세요. 없어요. 미래는 없어요. 우리 삶은 여행이에요. 여행 갈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여행 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머지 다시 집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행 갈 때, 패키지 여행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여행 즐기는 게 아니고 버스 빨리 좋은 자리 찾아서 버스 타고 막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삶은 그런 게 아니죠. 그 가가지고 순간순간 다 달라요. 그런 게 여행 가면. 그 순간순간을 즐기고 경험하는 게 그 과정이 자체가 행복이에요. 삶은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소유물이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우리 소유물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소유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이 없어지고 떨어지고 하는데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요. 좋은 경험. 아니죠? 진짜예요. 그러니까 삶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지 말고 소유를 따지려고 하지 말고 경험을 많이 사, 아이들한테 경험을 더 많이 사는 게 제일 큰 차선이에요. 요새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소설에서 이 노예 주변에 많은 자본을 가지고 좋은 사람과 많은 관계를 맺는 게 최고의 부유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하려면 왜 해야 이거예요. 감사함 또 예를 하나 드려요. 누가 있죠? 헬렌 켈러 아시죠? 이게 어릴 때 큰 열병을 알아가지고 시각청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헬렌 켈러 아시죠? 시각청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시각도 안 되고 청각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도 하고 글도 읽고 책도 쓰고 다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의 하버드 대학까지 부산 선교로 들어가고 이거는 누가 작가로서 활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항상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어요. 헬렌 켈러는 누가 있었죠? 헨 슬리번이라는 가정교사. 이 사람이 직업통성으로 이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야기는 아니고 자서전에 있었어요. 헬렌 켈러가. 무슨 책을 썼어요? 사흘만 볼 수 있다. 사흘만 볼 수 있다. 이 자서전이에요. 내 삶과 내 눈이 그 사고를 볼 수 있다. 첫째 날은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앤 슬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 다음에는 들로 나가가지고 들에 핀 나무, 꽃 이런 것들을 보고 싶고 저녁노를 보고 싶다. 그 다음 날에는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고 저녁에는 밤하늘에 영광이 빛나는 별들을 보고 싶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에 활기차게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고 낮에는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감사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쌀 동안 눈을 떠주게 해주신 신기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여기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 밖에 나가면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고 좋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걸어다니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직장도 이렇게 다녀가지고 매일 몇십 원 월급도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았어요?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이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이런 시각과 친구가 있는 사람도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또 누가 있죠? 멋지죠? 이 사람 이름이 누구지 아시죠? 에이미 머니스라는 사람이에요. 영화 배우고 패션 모델이고 또 하나 특이는 육상 선수예요. 육상 선수 세계 기록 보유자예요. 근데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다 완벽하게 갖췄죠. 그런데 아니에요. 다리에 물에 뼈가 없어가지고 하반신에 다리 두 개를 다 절단했어요. 그러니까 육상선수, 장애인의 육상선수 세계적 보유자고 영화 배우고 대신 모델까지 하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난 정말 감사하다.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 여러분들은 키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나는 키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의적을 12개를 가지고 있는데 키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냐. 내 키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한 기회를 이런 어떤 나를 적극적으로 성장을 시켜주신 이 기회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진짜 장애인은 육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장애인이다. 이 에이미 머니스가 했던 거예요. 육체적인 장애가 장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아까 정신적인 장애가 이런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들 수 있게 패러다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야 생각의 벽을 벗어나면 나갈 수 있는데 그걸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지금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벌레 아시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잖아요. 애벌레가 위에 고치 속에 갇혀가지고 나비가 되는 게 90%는 죽는데요. 10%만 나비가 되고 날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고치 속에 벽에 갇혀있는 생각의 벽에 갇혀있는 거예요. 근데 나비가 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의 벽만 뚫고 나오면 나비처럼 홀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예요. 나비 생각의 벽만 뚫고 나오면 차원의 벽만 뚫고 나오면 나비예요. 아까 무한한 가능성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는 사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앞에 가운데 입구자. 그건 맞죠? 맨 위에 뭐예요? 나우자예요. 오른쪽에는 오로지 유자. 그 다음에 왼쪽 옆에는 알시자. 그 다음에 아래쪽 입구에 만족할 적자. 오유지족. 입구 하나에 내가 이걸 묶어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유지족. 나는 다만 오로지 만족할 줄 알다. 이게 다였죠. 나는 오로지 다만 만족할 줄 알다.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만족을 모르죠?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면 끝없이 만족이 없죠. 상대적 빈번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내가 아무리 해도 남이 나보다 더 잘하면 나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 항상 내보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돈 아무리 가져 있어도 안 돼요. 넥슨 회장이 왜 자살했어요? 돈 그렇게 많은데 16조나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서울대 나오고 가시도 나오고 같이 다 우리가 보면 예전대로 다 갖췄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모르죠. 내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외부적으로만 보죠.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속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하고 비교하고 사세요. 어제보다 나아 오늘보다 나은데 항상 나하고 비교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 보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면 끝까지 불행하지만 나는 다르잖아요. 조금씩 승승할 수 있는 걸 보여줍니다. 오유시죠? 만족하세요. 다 맞는 말 아닙니다. 입고 하나에 다 따로 있어요. 모두 없어요. 아까 내 스마일 나왔죠? 웃음 한번 적었죠. 웃음 치료도 나오잖아요. 너무 그전전하는 저 미국의 그 작가가 있는데, 저 의사가 있는데, 그 척추 강박증 해가지고 10병인데 웃음으로 고쳤다고 웃음 치료하는 책에 자기가 썼더라고요. 웃음은요, 암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웃음이 뭐가 나오죠? 아까 얘기했듯이 긍정 호르몬이 많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이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웃으면요, 한 번 젊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15초 웃으면은 뭐 에어로빅 얼마 동안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웃으면 성공의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지구상에 중력이 있다면요, 그 사람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상품부터 이상 못 죽어서 그랬거든요. 지구에 중력이 있다면 사람은 중력보다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매력. 이 웃음. 그 우리가 부모한테 상처를 받았던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던 우리 내면의 아이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내면의 아이를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줘야 되는데 그 창피해가지고 더 지하실로 더 숨기는 거예요. 왜? 수치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창피하거든요. 지하실에 숨겨요. 그게 어떻게 되면 나중에 폭발하는 거예요. 누가 딱 건드리는 순간에 폭발해버려요. 그 억압되는 순간에 감정이지. 그거 어떻게 보면 고통처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마음속에 가시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거 뽑아야 돼요. 그걸 안 뽑으려고요. 보호막을 내치는 거예요. 그 삶이 누가 다 건드리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건드리게 돼 있어요. 뽑으면 돼요. 뽑으세요. 내 마음속에 가시를 빼고 치유해주고 저녁에 자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잠자기 전이 제일 좋아요. 우리 내면에 들어갈 수 있는, 내면 무의식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잠자기 전. 거기에 내면 아이를 사랑해주세요. 괜찮아. 고생했다. 이때까지 늘 돌봐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이제부터 늘 사랑해줄게. 이리 나와.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이리 나와. 같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내가 나 아이를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이제 내가 어른이 됐잖아요. 어릴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내면의 아이를, 아직 그 억압된 아이를 내가 빨리, 그게 무의식 정화예요. 아까 억압되어 있는 감정을 정화시키고 감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거 괜찮아. 사랑해. 이제 영원히 늘 사랑해줄게. 이때까지 너를 돌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이제 마음으로 손잡아줄게. 안아줄게. 그러니까 안아주세요. 그럼 마음속으로 저녁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무의식이 정화되고, 아까 얘기 무의식이 되게 구부러지면요, 무한한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원의 되게, 아까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못 벗어나면 애벌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90%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항상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운명이 일어나보다. 운명이 어디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거. 운명이라는 거 아시죠? 움직일 문자예요. 운명이라는 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바뀐다는 게 운명이에요. 움직이는 문자. 그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의식을 해가지고, 아까 그 칼륨이 했던 거예요.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줘가지고, 그걸 알아채라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 거구나. 그러고 어릴 때 나의 상처가 올라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앞에 탁 끼어들었어요. 하가 막 올라가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 물론
근데 내 마음에 상처가 없고 거기에 또 사랑과 축복, 존중만 있으면 그거 없어질 거예요. 그걸 바꾸는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반복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걸 한꺼번에 안 바뀝니다. 그죠? 계속 반복하면은 결국은 바뀌는데 그걸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아시죠? 자존감하고 자존심 차이. 자존심은 뭐예요? 항상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힘들어요. 이 자존심이 넘치면요 삶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돼요. 자,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골목길에 막 쓰레기가 막 묻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쓰레기 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 거기에 버려버리죠. 그죠? 근데 그 쓰레기를 치우고 거기에다 가쁜 꽃밭을 가꿨어요. 쓰레기 버릴까요? 안 버려요.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내가 쓰레기를 이렇게 가득 채워놓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쓰레기를 던져요. 똑같아요. 근데 내가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고 여기다 마음의 꽃을 가꾸고 하단을 닦아버려요. 사람이 쓰레기 안 던지고 어떻게 해요? 향기를 맡으러 모여야 돼요. 매력이 생기는 거죠. 그거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화분을 키우고 내가 물을 줘야 되는데 누가 물을 줘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저 기다리는 거예요. 물을 안 주면 화를 내요. 왜 물을 안 주냐? 내가 나를 주면 돼요. 내가 나한테 물을 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키우면 되는데 우리는 나의 모든 주도권을 다른 사람한테 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물을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화를 내고 그러면 주도권이 상대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나를 물을 주면 돼요. 키우면 돼요. 그죠?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자꾸 주도권 주지 마시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나한테 사주세요. 월급의 10%를 떼가지고 왜 나를 위해서 세요? 11조 아시죠? 교회 11조가 아닙니다. 11조 교회가 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11조가 있습니다. 항상 10%를 떼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세요. 10%를. 그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내 내면이 반영된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어두우면요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거울이라 아시죠? 거울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걸 보고 웃으면 어떻게 되죠? 거울이 따라웃고 내가 울면은 거울이 따라웃어요. 거울은 하나의 반영이죠. 내 마음의 반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웃어야지 거울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 거울 보고 웃으라고 하면 웃겠어요? 안 웃어요? 내가 웃었어요. 그럼 그것도 따라오게 돼요. 세상이 바뀌게 되면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게 저도요.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그건 내한테 있는 모든 우리는 내한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선 동영상을 볼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게 아픈데 그거리가 갖다 붙이는 외부적으로 우리를 돌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아프면 여기 붙여야 되는데 그거리다 갖다 붙이잖아요. 우리가 아니 무서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안 느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남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까 그 꽃밥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뭉치야만이 그게 다른 사람한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교육이 묻힌 거죠. 여러분들 자신의 강점을 키워야 돼요. 나한테 좋은 점이 있는데 양면이 있어요. 항상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나쁜 쪽만 보려고 하지 말고 좋은 쪽을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쪽, 나쁜 쪽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조금만 발만 옮기면 돼요. 우리가 강점이 있는데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찾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자, 이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학교 교육하고 똑같아요. 자, 하늘의 독수리, 그 다음에 나무 자루는 다람쥐, 그 다음에 날다리는 토끼, 그 다음에 물고기. 학교 수업하러 들어갔어요. 열심히 수업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물고기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수영은 잘하는데 왜 토끼처럼 못 달리니? 너는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달리기 연습만 해라. 토끼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너는 달리기를 진짜 잘하는데 왜 수영을 못하니? 오늘부터 물에 들어가서 무조건 수영을 해라.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망가졌어요. 물고기는 육지에 나오는 순간에 망가졌고 토끼는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둘 다 놓쳤고 독수리 다른 애가 마찬가지예요. 너는 왜 독수리처럼 날뛰는 못하니? 오늘부터 다른 연습을 해라. 나무에 올려놓고 맨날 뛰어내리다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교육의 시대에 다 틀 속에 가다 보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다 틀 속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맞아. 잘하는 건 풀어내리고 못하는 건 풀어가지고 틀 속에 탁 들어가지고 등에만 되게 만들어버려요. 벽돌 찍듯이. 잘하는 걸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토끼는 잘 다니면 되잖아요. 물고기는 수영 잘하면 되는 거고 다른 데는 잘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손흥민이 축구 잘하면 되죠. 그래서 수학 잘할 필요 어디 있어요, 그죠? BTS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잘하는 장점을 보여주고 그걸 집중적으로 키워줘야지. 단점을 자꾸 그거 시켜주면은 장점까지도 나아가 버려요. 지금 그런 거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하나 아베베 아시죠? 이디오피아의 마라토너. 이디오피아에서 첫 올림픽 금메달을 남겨준 사람이 이디오피아 아베베예요.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 대통령이 첫 메달을 받아줬다 그래가지고 스포츠카 제일 비싼 스포츠카를 사줬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되죠. 근데 스포츠카를 토받다가 교통사고를 따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같으면 잡고생이라 그죠? 금메달까지 따는데 마라토너로. 근데 제일 중요한 다리가 망가졌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난 아직 두 팔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뭘 할까? 이거 가지고 야구를 했어요. 야구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거 무엇이죠? 야구에서 금메달. 우리 가진 것을 보세요. 이런 거 말고 없는 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 없으면 딴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키우면요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점은 보세요. 장점. 안 보이는 거. 마시는 것 같아요. 정상 생각 안 돼요. 물질로 사시면 돼요. 그냥 순리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시면 물은 왜 항상 높은 낮은 대로 흘러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려고 위로 자꾸 올라가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면서 정치도 구경하고 그냥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앞담도 없어요. 물질로 사시면 돼요. 그죠? 물은 웅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치워서 가면 돼요. 좀 대충전하면서. 그 다음에 자연물이 나타나면 돌아서 가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계곡이, 절벽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폭포를 만들면 돼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잖아요. 결국 바다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절벽에서 사시면 돼요. 이것도 여기 물 가지고 한 시간 할 수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물어요. 그냥 수능하면서 사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또 결국 뭐예요? 말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 진짜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까 자꾸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무의식 속에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긍정미시앗을 뿌리면 돼요. 어떻게 뿌릴까요? 아이다 뿌리면 돼요. 아이가 어디에요? 아이다가 긍정미시앗 뿌리죠. 아이는 하시면 돼요. 불은 불가능은 없습니다. 긍정만 씨앗이 뿌리면요, 내 마음만 바꾸면요, 가능하게 될 거예요. 아이는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인생과 이생 플러스 데스 죽음 사이의 결국은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쪽 면이 있어요. 그림자를 볼 것이냐, 태양을 볼 것이냐, 닫힌문을 볼 것이냐, 열린 문을 볼 것이냐. 우리 기차를 타고 플랫폼 위에 어떤 열차를 탈 것이냐, 행복 열차를 탈 것이냐, 플레이 열차를 탈 것이냐. 타는 순간에는 결정됩니다. 갑니다. 그냥. 선택의 순간이에요. 내려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불행한 거는 왜 그럴까요? 왜 제 삶이 힘들까요? 과거에 불행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행복의 씨앗을 뿌리면요, 영원히 맺게 돼 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양자의 턱에서 항상 뿌락되는 순간 몰라요. 지금 선택하는 순간에 바뀌게 돼요. 이 양자의 턱에서 지금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행복, 불행, 긍정, 부정, 좋은 말, 나쁜 말. 지금 선택하는 순간에 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 모르고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단 하시는지 모르죠. 그냥 가는 거예요. 운명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무의식이 끌려서 그냥 운명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무의식을 빨리 알아차리시고 아니다 싶으면 무의식을 반복해서 넣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감사, 사랑, 웃음, 그 다음에 순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면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신입처럼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 없는 길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면 길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옛날의 길은 안 가면 풀이 나가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길이 만들어져요. 그게 쉽지 않아요. 새로운 길을 가려면 돌멩이도 파야 되고 나무도 잘라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힘드는 걸 자꾸 반복해서 하면 길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긍정의 길을 하면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선택을 내리면 행복을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열매, 긍정의 씨앗을 떼가지고 행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시사에서 한 2시간 가량 진짜 최고로 오래 했거든요. 제가 막 두서 오시는데 이것저것 막 관계없이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보통 한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20분 정도에 끝났는데 동영상도 이렇게 파악했는데 하여튼 오늘 마지막까지 2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